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62부터 63까지. 어떡하면 좋아? 62부터 63페이지까지요. 41번. 네, 41번. 41번, 44번 맞습니까? 네. 41, 44 요거 두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혼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제는 반드시 하셔야 수업에 동참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 끝으로 가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평면 상에서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10이라고 하는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고요. 차바퀴의 윗 둘레상에 한 점의 P점이 지면에서 가장 빠르게 운동할 때의 속력이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프린트에서 풀었던 문제에 있었죠. 자동차 바퀴 문제. 기억나요? 자동차 바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 바퀴 문제가 7번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프린트 중에서 자동차 바퀴와 관련된 문제가 7번에 있었습니다. 그 유형은 선생님이 9가지 유형을 지난번에 수업을 다 해드렸거든요.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141번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바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바퀴의 한 점이 이제 움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동차가 앞쪽으로 10이라는 빠르기로 가고 있어 라고 하면 이 바퀴는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옆으로 미끄러져 가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병진 운동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무슨 운동도 하냐면 회전 운동도 동시에 하는 경우다. 그랬을 때 자동차가 앞쪽 방향으로 10이라는 빠르기로 가기 때문에 바퀴도 같은 빠르기로 병진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바퀴가 다 10이라는 빠르기로 옆으로 밀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 기억하죠? 10이라는 빠르기로 이렇게 가고 있어야 돼. 근데 자동차 바퀴는 회전도 한다. 그래서 회전에 의한 선속도도 생긴다. 그 회전을 할 때 항상 운동하는 적선 방향이 회전 속도 방향이니까 이 점에서는 이 방향이 회전 속도, 여기서는 이 방향이, 여기서는 이 방향이, 여기서는 이 방향이 회전 속도다. 그랬을 때 이 자동차가 움직일 때 지면이랑 닿는 이 지점에서 순간 속도가 얼마 돼야 되냐면 0 돼야 된다. 그러니 병진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이 순간 회전 속도도 10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모든 지점에서 회전 속도는 다 10이라는 빠르기로 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 각각의 부위마다의 바퀴의 실제 속도는 병진 속도와 회전 속도를 합성한 값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속도는 10루트 1, 여기서는 20, 여기도 10루트 2, 여기서는 0이 된다. 그러니 가장 빠른 지점에서의 속도는 바로 제일 위에 있는 20의 빠르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면, 꼬맹아, 바퀴가 지면이랑 닿을 때 순간 속도가 0이라고 하죠. 그러니 바퀴는 순간 저 마찰을 무슨 마찰일까요? 정지 마찰력을 작용합니다. 그랬을 때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이 어딜까요? 마찰력의 방향. 2년 전에 어떤 누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바퀴의 마찰력의 방향은 자동차의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일까요? 어느 방향? 그거를 2년 전에 더군다나 출석 면담에서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1차에서. 그 누나는 그걸 대답을 해서 1차를 합격했고 최종 합격까지 한 거죠. 그 대답을 못했으면 떨어졌을 겁니다. 그 누나가 쓴 자소서의 주제가 마찰력이었어요. 저 바퀴에서의 마찰력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자동차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아닌 거 아시죠? 마찰력이 작용하는 건 바퀴와 지면이 닿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맞죠? 자, 이 부분에서의 마찰력의 방향은 바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죠. 이 부분에서 바퀴의 운동을 어느 방향으로 일어날까요? 이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찰력 방향은 운동을 방해해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자동차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바퀴가 땅을 뒤로 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찰력은 자동차가 가는 방향으로 작용하죠. 물체의 운동을 방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물체는 자동차 전체가 아니고 바퀴의 운동을 방해해야죠. 그죠? 이걸 물어봤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자동차 바퀴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퀴가 지금 뒤쪽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찰력은 앞쪽으로 작용하죠. 그게 바로 경주용 자동차의 추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용 자동차의 바퀴는 마찰력을 크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미는 힘이 세서 자동차가 팍 튕겨나가죠. 그래서 이게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바퀴에서의 마찰력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 방향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번 문제까지 풀었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이게 있었을까요? 경사면에서 애들이 미끄러지는 것과 굴러 내려가는 거? 이거 있었죠? 네. 자, 여기에 이렇게 구슬이 있어. 물체와 경사면 사이에 마찰이 없어. 얘 돌면서 내려갈까? 그냥 미끄러져 갈까? 빗면과 물체 사이에 마찰이 없어. 마찰 없어. 물체는 미끄러져 내려갈까? 회전하면서 내려갈까? 어떻게 둘 다 해? 미끄러지기만 하고 내려갈까? 아니면 회전하면서 미끄러질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물리원에서도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물투에서 당연히 안 들었죠. 바퀴가 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퀴가 돈다는 얘기는 순간 여기가 멈추는 거죠.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퀴의 무게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쿵쿵쿵 넘어지면서 가는 거야. 쿵쿵쿵 볼링 때문에 넘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 넘어지려면 받침점이 뭐 하고 있어야 돼? 지탱해주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회전이 안 일어나. 알겠어? 그 지탱을 하기 위해서 바퀴하고 바닥 사이에 뭐가 작용해야 돼?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 근데 마찰이 없다며. 지탱을 못해. 못 돌아. 그래서 쇠구슬이라도 경사면과 바닥면과 물체 사이에 마찰이 없으면 이 새끼는 안 돌아.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 알겠습니까? 마찰이 없으면 회전을 못합니다. 회전을 하려면 정지 마찰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마찰력이 없으면 그냥 미끄러져만 내려갑니다. 알겠어? 못 돌아. 못 돌아. 그래서 아빠가 빙판길에서 자동차 바퀴가 회전을 못해요. 그냥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신기하죠? 바퀴 하나하나 안에 엄청난 과학들이 숨어져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을 분석하는 게 곧 과학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볼 때마다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거 질문하십시오. 44번 보죠. 이런 개새끼들 이 44번 이 수학 시간에 이런 시비랑 방태기 같은 새끼들이 나 물어본다. 시침이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 12시간 걸린다. 분침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 1시간 걸린다. 그쵸? 네. 시침이 1시간 걸린다는 아이디어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시침은 한 바퀴 도는데 12시간 걸립니다. 자, 시침의 길이와 분침의 길이가 자 8대 10의 길이가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시계가 있는데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어. 요 길이를 8로 보자. 이 길이는 10으로 보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자, 이 시계의 시침 끝부분과 분침 끝부분의 속력의 비율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시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2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는데 반지름이 8이니까 얼마입니까? 이 8이 16파이를 도는 겁니다. 분침이라고 하는 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20파이를 도는 겁니다. 감동이다. 그치? 그래서 보시면 1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되냐? 이거 날려보내고 얼마가 되냐? 4, 5, 9, 1, 3이니까 1대 15네요. 되겠어요? 네, 깔끔한 겁니다. 이런 산수! 그냥 재영쌤한테 물어봐. 나 저번에 이거 둘레로 하려고 넓이로 했다가 깜짝 놀랐잖아. 이상한 숫자 나와서. 그죠? 근데 그래도 시침이 한 바퀴 도는데 12시간 걸린다는 거를 아셨네요. 네, 잘 모르는데. 자, 우리요. 시침이든 분침이든 다 등속 원운동. 알겠어? 자, 꼬맹아.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얘는 변하는 운동이니 안 변하는 운동이니? 나온 김에 그냥 반복을 계속해요. 한 문제 풀고 그거 계산하고 말고 이거 뭐하러 풉니까? 자, 등속 원운동은 변하는 운동 안 변하는 운동? 변하는 운동. 그 변하는 운동을 멋진 말로 가속도 운동. 얘는 뭐가 바뀌어? 뭐가 바뀌어?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야. 너 뭐라고 그랬었냐 지금?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야.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니까 반드시 변하는 운동을 알자의 힘이 필요해. 근데 운동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물체에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게 작용해야 돼? 수직하게 작용해야 돼.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이 점에 있을 때요. 얘가 이렇게 돌아. 자, 그러면 얘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니까 이 방향의 운동 방향이야. 그러면 이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니까 힘은 이것과 90도인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 작용해. 그 힘의 이름이 뭐야? 구심력이야. 그 구심력이라는 힘을 구하고 싶어? 불러. F는 MA인데 구심력 구하는 식 불러. 구심력 구하는 식 R분의 M V 제곱이죠. 그러니 이 M을 띄면 이 자체가 가속도죠? 맞아? 네. 그래서 구심력 구하는 식이 R분의 MV 제곱이고요. R은 원의 반지름을 얘기하고요. 자, M은 돌고 있는 물체의 질량이고요. V는 돌고 있는 물체의 선속도 얘기한다. 이해해? 이해하겠어? 오케이. 이때 알짜 힘이 작용하는데 알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얘기잖아? 가속도가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물체는 실제로 받는 힘은 가상의 힘. 어쩌면 관성력. 구심력의 관성력은 원심력. 그죠? 원심력은 무조건 됐어. 관성력은 무조건 알짜 힘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 그러니까 얘는 밖으로 밀려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되겠어? 실제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물체는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고 밖으로 밀리는 힘을 느껴. 그래서 원심력을 느껴. 그 원심력의 크기도 얼마만큼 작용해? R분의 MV 제곱 똑같이. 알겠어? 이만큼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됐어? 너네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다고 쳐. 되겠어? 연락 큰 세탁기에 넣고 너를 돌릴 거야. 이렇게 돌릴 거야. 그러면 너는 이 안에서 뭘 받아야 돼? 원심력. 맞지? 그러면 밖으로 네가 뭐해? 밀려나가겠지? 밖으로 밀려나가다가 네가 어떻게 돼? 이렇게 세탁기의 벽에 이렇게 붙어서 됐어? 허공에 떠 있을 수도 있어. 너를 밖으로 밀은 뭐가 작용하니까? 원심력이 작용하니까. 됐어? 자, 그래서 세탁기를 계속 돌리면 너는 세탁기 벽에 붙어 있어. 그래서 너네 탈수기에서 빨래 돌리면 탈수기 끝나고 나면 빨래가 됐어?
세탁기 바깥쪽으로 다 붙어있는 거 보이지? 빨래 좀 널고 그래라 이 새끼들아. 됐어? 네, 밖에 붙어있다고? 그 빨래를 너라고 생각하면 네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땅바닥에 안 붙어 허공에 떠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너한테 작용하는 알짜임은 얼마여야 되니? 0이죠. 넌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저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 몇 가지? 뭐가 필요하냐? 이 새끼 떠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얘 중력받지? 중력받지? 중력을 받는데도 허공에 떠있으려면 중력과 무조건 반대 방향에 또 다른 힘이 중력만큼 필요해. 이 힘의 정체가 뭐니? 마찰력이죠. 얘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필요하겠지? 이 개놈의 새끼들아! 이 마찰력의 크기가 뭐랑 같으면 돼? 무게랑 같으면 떠있을 수 있어. 되겠어? 나요. 얘요. 바뀔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어. 자, 얘요. 그래서 이 중력만 받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아까 네 핸드폰으로 해봤어. 자, 얘를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이렇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 힘 주면 되잖아요. 근데 위쪽으로 힘을 안 주고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도 얘는 안 떨어져요. 그래도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르는 것만으로 안 떨어지네? 안 누르면 떨어져. 보이세요? 오케이, 중력이 작용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누르는 순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 힘이 이 물체의 뭐냐면 마찰력입니다. 맞아?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력이라는 힘이 얘한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야. 되겠지? 자, 그 마찰력을 어떻게 구한다지? 얘는 멈춰 있으니까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네, 얘한테 작용하는 마찰력, 그 마찰력을 구하고 싶어요. 마찰력 구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마찰력은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곱하면 돼. 마찰 개수는 이 새끼 등껍질하고 세탁기 사이의 거칠기에 의해서 결정되겠지. 그 마찰 개수는 뮤고요.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뭘까? 수직항력은 뭐야? 얘가 붙어있는 면을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힘 이거죠. 바로 뭡니까? 네, 원심력이요. 이게 수직항력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원심력이 충분한 크기의 수직항력만 만들어내면 나는 허공에 떠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저 원심력의 크기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R분의 M V 제곱이죠. 이게 누구랑 같으면 되니? 무게랑 같으면 안 떨어져? 만약 이 세탁기 그림이 거기 어딘가에 있었어. 몇 페이지 몇 번째야? 83페이지. 안 들려? 83페이지 220. 그렇지. 83으로 가. 그래도 숙제를 한 새끼는 막 책을 들쭉들쭉 하는데 숙제를 안 한 새끼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이씨. 자, 83페이지에 22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아닌 원통을 돌려서 벽에 질량이 M인 사람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원통면과 사람 사이의 마찰 개수를 U라고 하고요. 사람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전시켜야 되는 진동수는 얼마이겠습니까? 중력과 속도는 G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얘를 돌리는 이 속도가 얼마인지 보자. 그래서 이 속도가 얼마인데 손속도가 그거 먼저 구하자고요. 자, 그럼 보이죠? 이렇게 날아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했으니까 라지알로 바꿔볼게요. 그러니 얘가 뺑글뺑글 돌 때요. 얘 선속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나 산수한다. 네. 잠깐만 집중해서 한다. U분의 G, R 됐어? 거기에 뭐? 루트 요만큼의 속도로 돌리면 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이걸 계산해서 뭐 만드는 거야? 인공지구. 인공지구 새끼들아. 이제 지구는 수명이 다 돼서 우리는 우주로 가야 될 거잖아. 됐어? 근데 우리 인간들이 살만한 천체를 못 구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인공적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태워서 갈 만한 인공지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띄워야 돼. 근데 인공지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러니까 말이야. 왜 돌아야 되지?
위를 봐봐. 위 봐. 자, 이렇게 길들여져 있죠. 거기가 위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거기가 위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중력이요. 여러분들 위는 뭡니까? 무조건 중력과 반대 방향을 위쪽으로 우리는 느끼는 거죠. 그만큼 지구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력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중력이 없는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혈액순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의 대사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원활하게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산소도 필요하고 적정한 압력도 필요한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들이 익숙해져 있는 중력 가속도를 유지해주는 겁니다. 가속도를 맞춰요. 가속도. 되겠어? 그러면 아까 이거 뺑글뺑글 돌면, 그래서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뭘 봤습니까? 원심력이라는 걸 봤죠? 그래서 그 돌고 있는 곳 안에 우리는 이렇게 뭐 도넛 모양의 인공지구를 만들어서 이 새끼를 이렇게 돌릴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돌릴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인간들이 살 텐데, 이 새끼들은 어디가 땅바닥일까? 이쪽이 땅바닥일까? 1번. 이쪽이 땅바닥일까? 2번. 어디가 땅바닥일까? 여기를 막 돌릴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땅바닥은 어디야? 이 새끼들은 도대체 하늘을 봐 그러면 어딜 볼까? 이 새끼들아. 이 사람한테 땅바닥은 여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뺑글뺑글 도는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원심력입니다. 되겠어? 그러니 원의 중심 방향이 아닌 바깥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뭘 느낀다고요? 원심력.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새끼들은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하늘을 봐 그럼 다 여기 치면 되죠. 여기가 하늘이에요. 얘네들한테는. 되겠어?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에 바깥쪽 방향으로 자기 몸을 잡아당기는 원심력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되겠어? 자, 그 원심력이 90력과는 시간 똑같으니까 R분의 mv 제곱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느끼는 모이기만 하면 돼. 중력이 느끼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 날아가면 요만큼의 원심력의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가 지구 중력 가속도의 크기와 유사하게 만들게끔 돌려야 해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남자들은요, 군대 가겠죠. 군대 갔을 때 어디 가면 좋겠어? 육군? 해군? 공군? 면제. 그죠? 공군 가면 저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전투기 조종을 하려면 요즘에 비행기 속도는 뭐야? 맞아, 마. 그래서 음속을 벗어나죠. 그러면 생각해봐. 비행기가 갑자기 가속도를 내서 팍 하고 튕겨나가면 가속도가 있는 공간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동력을 느끼죠. 몸이 어디로? 반대쪽으로 쏠려요. 되겠어? 반대쪽으로 엄청난 가속도를 내가 받습니다. 그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이상으로 생기겠죠. 되겠어? 그랬을 때 인간이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1g 이렇게 표현해요. 1g. 그래서 이게 2g만 넘어가면 인간들이 그래서 순간 실신합니다. 그런 동영상 본 적 있죠? 그러면 1g, 2g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돌리는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돌리는 속도를 조절해서 이 돌리는 이 속도가 중력과 속도가 같아지면 그게 1g야. 그래서 이게 2배가 되면 2g, 3g, 그래서 10g 여기까지 훈련합니다. 훈련을 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2g나 10g까지 가더라도 실신하지 않죠. 만약 전투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이 2g에서 실신한다. 그럼 비행기 내려오고 훈련합니다. 그런 훈련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가속도를 이길 수 있는 훈련하는 그 훈련체 자체가 세탁기야. 돌려 거기서. 그래서 돌리면 돼요. 그렇게 한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거구나. 이 새끼가 여기서 멈춰 있는 게 그것 때문이구나. 이해되겠어요? 하겠어요.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회전하는 속도는 이만큼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회전 등속 원으로 시킬 거잖아? 그럼 진동수 F는 얼마일까? 이거예요. 되겠어? 우리 원도 할 때요,
각속도로 표현한다. 기억나? 기억나니? 선속도와 각속도로 표현한다.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설명했어 안 했어? 빨리 얘기해 줘. 네. 선속도와 각속도에 대해서 설명했어 안 했어? 진도 나갈 때는 했고 그 다음에는 안 했어? 네. 간단하게 짧게 하자. 지금 이미 들었던 애들은 시간 낭비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짧게 할 테니까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뺑글뺑글 돌리는 등속 원운동이에요. 그 원운동하는 물체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이 R분의 mv제곱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 그 힘이 F는 ma니까 구심력을 알려면 가속도만 알면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가속도를 그냥 가속도라고 해도 되고 구심가속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심가속도 A를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 가속도를 구하려면 속도를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뺑글뺑글 회전하는 물체의 속도라는 빠르기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빠르기는 실제로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갔니? 라고 하는 시간 동안의 간거리로 구하는 속도를 우리는 원래는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된다? 선속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생략해서 그냥 속도라고 하는 것뿐이다. 되겠어? 근데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갔니? 거리로 빠르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일정한 시간 동안에 1초 동안에 몇 도 돌았어? 라고 하는 회전 각도로도 빠르기를 얘기할 수 있다. 그 빠르기를 그래서 회전한 각도로 표현하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각속도라고 하고 이걸 선속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V라고 안 쓰고 오메가라고 쓴다. 각속도를.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고요. 이 오메가라는 각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몇 도 움직였니? 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로 표현한다. 그래서 각속도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미 쓰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되겠어? 그래서 꼬맹아 얘기해. 지구의 자전속도. 그냥 15도였어? 15도를 얼마 동안 도는 거야? 그렇죠. 됐어. 여러분들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시간에 15도 돌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 1시간에 15도 도는 빠르기예요. 이게 바로 지구의 자전 각속도를 얘기한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회전하는 정도를 각속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선속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선자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각자는 절대로 생략할 수 없어. 알겠어? 각속도는 무조건 각속도라고 써야 돼. 근데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잖아. 됐어? 그러니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분의 한 바퀴는 360도잖아. 됐어? 이렇게 계산한 게 너네가 자전속도를 얘기한 거야. 근데 각도를 360도 도 단위로 표현 안 한다고요. 옛날에는 각도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각도기가 없었던 시대부터 각속도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각도를 어떻게 얘기했을까? 옛날에는 각도를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해서 그래서 길이로 각도를 표현한 라디안식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얘가 한 바퀴 돌 때 돈 거리는 원둘레 2파이 r이고요. 그걸 반지름으로 나눴을 때 요 2파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다 360도를 라디안식으로 표현한 거다. 알겠어? 그러니 옛날에는 한 바퀴 도는 각도를 360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2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과학에서는 각속도를 얘기할 때 라디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분에 2파이 라디안으로 표현한 거 그걸 우리가 각속도라고 한다. 그러니 각속도라고 하는 건 t분의 2파이야. 자, 그러면 어차피 2파이라는 건 상수잖아. 360도.
그럼 각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각속도를 결정하는 건 뭐야? 그건 뭐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죠. 그래서 주기가 짧을수록 각속도가 커요. 이런 얘기야. 주기가 같으면 각속도가 같아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 이렇게 실에다가 A도 묶어놓고 B도 묶어놓고 여기에서 내가 돌릴 거야. 그러면 A가 돌면서 B도 돌겠지. 그러면 A와 B 중에 각속도가 빠른 게 누구니? 같죠. 왜?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잖아요. 되겠습니까? A와 B의 각속도는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근데 선속도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의 간거리라고 해서 그러면 일정한 시간 똑같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주기분해. 그러면 얘가 돈 거리는 뭐야? 원둘레죠. 그러니까 2파이 R로 표현하는 게 선속도입니다. 되겠어? 각속도는 T분의 2파이고요. 선속도는 T분의 2파이 R이죠. 그러면 뭔가 느껴지는 거 있어요? 선속도 안에 T분의 2파이가 들어있어요. 맞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V는 뭡니까? R, 오메가. 되겠어?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V는 R, 오메가로 계산이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의 관계 보여드려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빠르기를 알았으니까 가속도 구하러 갈 거야. 자 얘가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그랬을 때 등속 원운동하니까 빠르기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뭐야? 방향만 세타만큼 틀어진 것 뿐이야. 맞지? 그러니 속도 변화량에서 빠르기는 변화가 없는데 시간당 각도만 세타만큼 바뀐 거야. 맞아? 방향만 바뀐 거죠. 그러니 구심 가속도는 사실은 선속도에다가 T분의 세타. 이거 어디서 맞죠? 이거 어디 있습니까? T분의 세타. 이거 뭡니까? 뭡니까? 각속도죠. 그러니까 구심 가속도는 사실은 선속도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니? 각속도를 곱한 값이 구심 가속도의 크기야. 실제로. 선속도와 각속도를 곱한 값이 구심 가속도의 크기다. 근데 너네 아까 얘기했죠. V는 뭐라고? RW. RW. 그러니까 V 자리에 RW 집어넣어도 합법적이야. 되겠냐? 그러니까 구심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으로 계산한다. 이게 나오는 거야. 또는 오메가는 뭡니까? 오메가는 R분의 V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오메가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R분의 V 제곱이 나오죠. 맞아.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을 쭉 보여드렸는데 결론. 그래서 구심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이 구심 가속도가 된 거다. 거기다 질량만 곱하면 구심력 구하는 식이잖아. 맞죠? 그러니 구심력은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진 거다. 모르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유도하는 과정 보면 대단히 단순합니다. 되겠어? 이 얘기야. 그래서 96 구하는 식이 R분의 MV 제곱이야. 일단 외워도 라고 얘기한 그게 사실 이렇게 유도가 된 거야. 되겠어?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요. T분의 2파이라고 얘기할 때 주기요. 주기분의 1과 같은 거. 기억나요? 주기의 역수가 뭐다? 진동수입니다. 그러니 오메가라고 하는 거 T분의 2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2파이 진동수로 계산해도 똑같은 거야. 이해해? 이해해?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 선속도도요. T분의 2파이 R이라 그랬잖아. 맞아? 그러니까 선속도도 뭘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선속도도요. 2파이 R F로 바꿔놔도 된다고. 맞아? 그러면 내가 아까 선속도 구해드렸죠. 이게 V라고요. 됐어? 이게 V야. 그러면 이 V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니? 2파이 R F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거기서 진동수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걸로 정리하면 되잖아. 맞습니까? 이거야. 그래서 진동수는 2파이 R 분의 1의 루트 뮤 분의 GR이죠. 그러면 2R이 안으로 들어가면 얘하고 약분 되겠죠. 맞아? 그래서 R 이렇게 되겠죠.
되겠냐? 이렇게 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는 구심력, 각속도, 선속도 이런 얘기 할 때 남들한테 아는 척 해줘야 돼. 멍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세탁기 돌릴 때 진동수 얼마나 돌려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게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220번 문제도 해결해 드렸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죠. 아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냐 우리? 44번? 자, 이제 64페이지 가면 되죠? 맞아요? 네. 여기서 두 문제 있는데 50분이 지났어요. 물리 문제가 이래요. 물리 문제가 사실은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자. 가더라. 64, 65 질문해. 있는 사람들 하시면 돼요. 없어요. 네, 넘기죠. 반드시 문제 풀어 오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문제 풀 시간도 주고 질문도 받고 이거 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그래서 6시간씩은 물리만 하고 계셔야 돼요. 자, 66, 67에서 질문 158. 다른 사람은 없어요. 자, 158번 가죠. 자, 주기운동을 하는 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른 걷길이 짝지은 걸 찾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기운동입니다. 주기운동이라는 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왕복운동하면 돼. 이러한 주기운동 하는 건 되게 많아. 대표적으로 등속 원운동이 주기운동이야. 그래서 또 뭐가 그러냐면 진자운동도 주기운동이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왕복운동해. 또 용수철을 여러분들 세게 잡아당겼다 놓으면 얘가 팅팅팅팅 공기적으로 웃으면 계속 왕복해. 이것도 주기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운동 하는데 그 중에서 물어본 건 진자니까 얘 보자 라는 거야. 자, 진자 운동을 할 때 꼬맹아 여기를 A, 여기를 O, 여기를 B 기본이 튼실해야 된다. 자, 얘는 변하는 운동이니 안 변하는 운동이니? 변하는 운동이죠. 뭐가 바뀝니까? 안 들려요? 뭐가 바뀌어요? 우리가 여기서 변하니 안 변하니를 물어볼 때는 기준이 뭡니까? 빠방이야 이 새끼야. 뭐가 바뀝니까? 방향과 빠르기가 다 바뀌는 운동합니다. 됐어. 이 새끼는 내려갔다 올라가죠. 방향 바뀌죠. 빠르기도 내려갈수록 뭐 해집니까? 빨라져죠. 빨라지고 그 다음 뭐 해줍니까? 느려지죠. 그래서 얘는 빠르게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알짜임이 필요하죠. 근데 그 알짜임의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적용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비스듬한 방향으로 알짜임을 작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A점에 가만히 있었어요. 이때 작용하는 실제 힘 몇 개? 장력, 중력 두 개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중력 mg만큼 작용하고 이쪽 방향으로 장력 t만큼 작용합니다. 이때 이 각도가 세타라고 치죠? 되겠어? 그럼 알짜임은요? 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 이 방향이 알짜임 방향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 쓰면 알짜임이 어느 방향으로 적용할까요? 빨리 상상. 어느 쪽이야? 여기서 힘 몇 개 작용하니? 똑같잖아요. 그럼 그걸로 평행사변형 그려도 대각선 어느 쪽이니? 알짜임 왼쪽이죠. 장력하고 중력이 작용하니까 평행사변형 그려서 알짜임 이 방향이라고요.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알짜임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알짜임은 왼쪽으로. 결국은 알짜임이요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디로 작용합니까? 진자의 가운데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그 이유가 뭘까요? 진자를 됐어. 합력이 어디인 곳? 영인 지점으로 됐어. 보내려고요. 만약에 진자가 여기에 가만히 있었다. 이게 무슨 힘 받아요? 중력과 장력인데요. 이때 장력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와 뭐해서 같아서 정지 상태였을 거예요. 이렇게 합력이 영인 지점을 우리가 평형적으로 평형적.
이 평형점 상태로 모든 물체는 가고 싶어요. 알짜임을 안 받는 상태. 그래서 이 지점으로 오려고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알짜임이 0인 가운데 평형점으로 물체를 회복시켜 놓으려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원운동할 때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진자 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알짜 힘을 평형적으로 회복시키는 힘이에요. 복원력 이렇게 얘기해요. 복원력. 되겠어? 복원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원력은 항상 평형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대략 보시면 여기가 평행사변형을 그렸으니까 보면은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치면 이게 mg면 얘도 mg인 거 보여요? 이게 세타인 거 보이세요? 되겠어? 네. 그랬을 때 대충 이렇게 자른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직각이라고 치면 되겠냐? 복원력에 해당되는 요 힘의 크기는 대략 얼마입니까? 야, mg야 이 새끼야. 이거 얼마야? mg 사인 세타 정도의 크기입니다. 됐어? 이 복원력의 크기는 대략 mg 사인 세타 정도의 크기야. 근데 이 새끼를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자, 가장 위쪽에 가지고 있어. 자, 평형점으로부터 A까지의 됐어 수직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포 이렇게 부릅니다. 진포. 됐어. 그래서 손을 놓으면 이 거리가 이렇게 되면서 평형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점점 뭐해지니? 가까워지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이 각도는 점점 뭐해질까요? 작아지죠. 각도가 점점 작아지면 그냥 복원력의 크기가 점점 뭐해진다는 얘기?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습니다. 되겠어? 네. 위치에 따라 힘의 크기도 바뀝니다. 방향도 바뀌지만 힘의 크기도 바뀌어. 가속도의 크기, 방향이 다 바뀌는 거래. 그러니까 얘는 등가속도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최대의 힘이 작용하는 곳이 어딜까? 가장 큰 힘이 작용하는 곳. 힘이 제일 큰 곳이 어딜까요? 가장 멀리 있는 A와 B에 있을 때가 가장 힘이 크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진자가 운동할 때요. 이때 작용하는 복원력이라는 힘이 A 지점과 B 지점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럼 O 지점에서는 힘이 얼마? 순간 0이 되겠죠. 되겠어? 힘이 최대라는 얘기를 보면은 가속도가 뭐란 얘기야? 최대라는 거죠. 최대. A는 F니까 F가 최대면 A가 최대겠지. 이 정신 나가잖아.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최대인 곳도 A입니다. 가속도와 힘이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제발 여기가 최대야. A는 가속도가 0이야. 속도가 최대인 곳이 어디? 여기 속도가 얼마입니까? 여기 속도. 그러면 여기서의 속도를 왜 생기는 거야 도대체? 응? 말이 여기 속도 제일 빠르대. 왜 생겨? 말해! 왜 생겨? 중3 때 배웠잖아 이 새끼들아. 왜 생겨? 여기 기준면을 했을 때 꼬맹아 이만큼 높은 곳에 있잖아 이 정신 나간 새끼들아. 그러면 요만큼의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운동 에너지. 이 씨비랑 박대희 같은 새끼들이 저 쳐맞으려고 이런 개놈의 새끼들이. 그랬을 때 요 실의 길이가 L이라고 치자. 요 각도 세타야.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야? 아유 이 높이가 얼마야? 이 높이가 얼마야? 이 높이는요. 어차피 이 길이가 L이면 이 길이도 얼마야? L이지. 거기서 요거 빼면 되지. 근데 요 길이는 얼마야? 이게 직각삼각형 안 보여? 본능적으로 보이지 새끼야. 이 길이가 얼마야? L 코사인 세타. 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L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야. 맞아? 맞아? 납득해? 그래서 이 새끼가 떠있는 이 높이의 H라는 건 사실은 L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야.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속력 생기잖아. 내 말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안 되는 거 있어? 근데 왜 얼굴 표정이 납득이 안 되는 표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납득된 거 맞아? 오케이. 그럼 적대 속력이 얼마야? 그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감소한 뭐가 위치 에너지와 이때 생긴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뭐하다? 같다. 이게 방정식이잖아. 물리는 다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야. 되겠어? 어떤 새끼와 어떤 새끼가 같다로 푸는 거야.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mg L 1 코사인 세타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이 순간의 속력이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면 꼬맹아 V는 그죠? 루트 2g L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죠. 이런 거야. 되겠어? 입시라서 물리가 별로 안 좋죠. 그냥 배우면 되게 재밌는 방법이에요. 딱 열흘만 집중해서 해보시면 쑥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답이 이걸까 저걸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잖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딱 열흘만 고생해서 공부한다 생각하면 다른 과목보다 성적 올라가는 속도가 눈에 보입니다. 정말 열흘만 해보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다고 안 괜찮다고? 할만해? 할만해? 오케이. 계속 연결되는 문제 나올 때마다 해볼 테니까. 그래서 이래. 자, 그러면 이때요. 자, 이 진자가요. 가장 큰 힘을 받는 요 지점에서의 그 복원력이 정확하게 90력의 크기와 같아. 그래서 복원력이 최대인 이 지점에서 받는 복원력이 90력의 크기와 늘 같습니다. 사실은 얘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러면 복원력이 얘는 저 가장 컸을 때 그 크기가 대략 mg 사인 세타 정도의 크기라고 했어. 맞아? 오케이. 이게 90력의 크기랑 같다 그랬어. 90력은 뭐야? 90력 구하시 m r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를 다시 쓰면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이죠. 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까. 그럼 저 이거 알아요? 저 새끼가 한 번 원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줄이 구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이때요. m 넘어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반지름 r이 되겠어? 네. 반지름 r을 여기서 사인 세타가 각도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떨래? 사인 세타는 뭐냐? 윗변분의 높이죠. 실의 길이 L분의 진폭 X라고. 맞아? 그래서 사인 세타를 우리는 L분의 X로 바꿔놓는다. 맞지? 근데 이 L이 뭐가 되는 거야? 원의 반지름이야. 됐어?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변이가 최대일 때는 원의 반지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 길이를 지울 수 있어요. 되겠어? 거리 길이 지울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요. 이 새끼가 한 바퀴 회전해서 제자리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 줄이는요. t는 됐어? 해도 돼? 불러. 이 파이를 잘 붙는 구글 리더 라고 읽어야. 이 파이를 잘 붙는 구글 리더. 못 외우면 병신. 알겠어? 진자에서 주기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 파이를 잘 붙는 구글 리더. 외웠냐? 외웠냐? 그럼 보면 머릿속에 빨리 느껴. 저 주기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밖에 없다. 주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실의. 하나 더 이 새끼야. 중력. 그러니까
지구에서 진자를 왕복시켰어. 주기가 t야. 저 새끼를 달에 가. 주기가 어떻게 될까? 루트 6배 길어져. 달의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이니까. 알겠어? 알겠어? 이런 얘기야. 부잣집에 살았으면 괴종시계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 뭔지 알아? 벽걸이 시계. 벽걸이 시계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옛날에 이런 시계들을 본 적이 가난했구나. 좀 잘 가지려니. 근데 이게 철제로 만들어져 있어요. 철제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 새끼가 여름에 뭐 할까요? 열팽창. 이 길이가 보이시니? 길어지지. 그럼 주기가 보이실 거야? 길어지는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천천히 또다 이지랄이야.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짧아지고 똑딱 유지를 한다고. 그럼 그 상태를 견뎌야 돼? 아니죠. 0점 조절해야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춤인데 금속 고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요. 됐니? 열팽창에 의해서 길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다 궁금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실의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재야 돼요? 이 밥탱이 새끼들이 유딩 때 거리 재는 거 안 배워서 어디까지 해야 돼? 이번이죠. 항상 거리는 무게 중심까지 잽니다. 그래서 실의 길이를 이렇게 쟀어야 정상이야. 이렇게 재면 뒤져 이 병신들 확 그냥. 알겠냐? 이거 아니야. 모든 거리는 무게 중심까지 재는 거라서 이 진자의 실의 길이는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무거운 무게축을 더 위로 올리면 무게 중심점이 더 위로 올라가죠. 되겠어? 그래서 여기 무거운 축을 달라는 거야. 되겠냐? 겨울에는 짧아지니까 무게축을 뭐 해야 되겠어? 내려야죠. 그럼 무게 중심점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야 실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조절했어. 그걸로. 됐어? 그럼 이 진자에다가요 열나 뚱뚱한 강호동 아저씨를 매달았어요. 주기가 어떨까요? 안 바뀌어요. 매달려있던 물체의 질량은 상관이 없잖아요. 쉽게. 저는 그러면 이 새끼를 엄청 많이 위로 들어 올려서 내릴 거예요? A가 아니고요. A 다시 높이에서 여기서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 그게 신기하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로 다시 오는데 걸린 시간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같대. 이걸 미적으로 증명해서 수학 자소서 쓰시면 됩니다. 됐어? 이게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됩니다. 진폭하고 무관해. 그래서 진자의 주기는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측정한다면 어차피 중력과 속도 똑같은 거니까 실의 길이에 의해서만 진자의 주기는 결정된다는 게 우리가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자소 쓰는 애가 2명입니다. 실제로 진자의 주기가 진폭하고 상관없어? 질량하고 상관없어? 실의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 맞아? 됐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중력과 속도 구할 수 있겠네? 그거 해야지. 지금 이 자소서 쓰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 여기는 이런 문제보다 그냥 경험상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 가장 이제 인상적인 거 이런 거죠. 페트 음료수 들어있네. 그 통에다가 실험에 따라서 이 새끼를
과거에서 나왔고 영재에서 나왔습니다. 영재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주기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라 였고요. 과거는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로 설명한 거 있습니다. 얘기해봐야지. 주기는 1점부터 인정해? 주기를 인정하다. 맞아 틀려. 되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왜 냈을까 싶기도 하죠, 그렇죠? 주기 변화입니다. 이 새끼들아. 뒤진다. 길어질까 짧아질까? 길어진다. 왜 길어진다? 지랄한다. 물이 떨어지면서 물이 얘를 밀었어? 반작용이 일어나? 주기가 바뀌니라고 물어보면 주기를 구하는 식이 연상이 되어야 되고 그 시기에서 뭔가가 이 상황 때문에 바뀔지를 검토해줘야죠. 주기 구하는 식 불러. T는 파이를 잘 보면 공을 밀어줘. 저기서 물이 졸졸 떨어집니다. 변하는 게 있을 겁니다. 시계가 바뀝니다. 이 새끼들아. 시계 길이 어디까지 자라겠어? 주하나 말해 이제. 시계 길이 어디까지 자라겠어? 근데 물이 빠져. 그러면 무게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높아진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자, 지금은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죠. 맞아? 주한. 그러면 물이 빠져서 물이 여기 있어. 무게 중심 어디 있어? 처음에 이 안에 물이 꽉 차 있을 때 무게 중심은 한가운데 있었겠지. 근데 물이 빠졌어. 여기 똥꼬에서 구멍이 났으니까.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왔어. 무게 중심 어디 있어? 더 아래 있지. 그럼 실의 길이 뭐해진 거야? 네. 그럼 주기가 뭐해지겠니? 길어지죠. 근데 내가 물이 다 빠질 때까지라 했죠. 주기는 변합니다. 점점 길어지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무게 중심이 다시 어디로 가니까 다시 가운데로 돌아올게요. 거기까지 설명하셔야죠, 이 새끼가. 그래서 무게 중심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기를 길어졌다가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원래 높이로 무게 중심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다시 짧아지죠. 이걸 영재는 그래프를 그려요. 과거는 이걸 말로 설명하겠어요. 괜히 하겠지. 할만하지. 보면은 엘베 태워 이 새끼. 엘베 천장에다가 매달아놓고 딩딩딩딩 해서 엘베가 위쪽으로 가속도를 갖고 해서 올라갑니다. 주기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왜 바뀔까요?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죠. 가만히 있을 때는 중력 가속도가 G였는데 위로 올라갈 때는 가속도가 G 플러스 뭐가 되니? A가 되죠. 관성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그래서 R을 작용하죠. 그래서 이 가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주기가 보여줘야 됩니까? 짧아져야죠. 신기롭죠? 이런 것들이야 이 새끼들아. 재밌죠? 그러니까 이 진자는 지구에서 진자 운동하고 있는 애를 엘리베이터 태워도 바뀌고요. 달에 가도 바뀝니다. 그럼 이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지. 여기는 무슨 100개 뽑아서 뭐하기? 그죠? 진자가 있어? 아니 용수철이 있어? 용수철은요 늘어나기 전이 이 상태야. 근데 여기다가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아놓고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서서히 손을 치우면 어느 정도까지만 용수철이 늘어난다 멈추겠죠? 왜 멈출까요? 말해. 왜 멈출까요?
알제비 왜 0입니까? 왜 0이야? 왜 0이야? 중력과 용수절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탄성력의 크기가 탄성력과 한번 가르쳐줬다. F는 KX 탄성력의 크기가 뭐해서 같아졌기 때문에. 근데 손을 치울 때 서서히 치지 말고 빠른 속도로 확 치우면 어떻게 될까? 설명했다. 확 치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는 동안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서 속도가 정말 빨라진 말이죠. 그래서 이 평형점에 왔을 때 멈추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최대한 어디까지 늘어난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늘어난다 그랬어? 거기까지 기억해야지. EX까지 늘어난다 그랬지. 맞아. 그래서 EX까지 늘어나서 그래서 여기서 순간 멈췄다가 이때 이쪽 방향으로 KX만큼의 합력이 작용하니까 튕겨 올라갔다가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반대편까지 올라가서 원래 위치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거 뭐 한번 반복하죠? 이게 마치 누구 운동처럼 같습니까? 진정 운동이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얘도 가운데 평형점으로 보내면 복원력이 작용한 거고 이때 복원력이 최대인 양 끝단에서의 힘이 90력의 크기랑 같다 그랬습니다. 납득합니까? 이때 얘 복원력의 크기 KX입니다. 이게 90력 M, R,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고요. 그랬을 때 이 용줄의 주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리끼리 같으니까 지우른다고 그랬어요. 되겠어? 네, 이때 주기요. T는 물론 이 파이를 잘 걷는 코리아 엄마라고 했죠. 맞아? 그러면 용수철의 주기를 결정하는 건 뭐다?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과 용철 상수 이죠. 그럼 이 새끼를 이 상태로 엘베를 태워요. 위쪽으로 가속도를 갖고 갑니다. 주기는요. 저 새끼를 엘베를 태웠어요. 주기는요. 용수 띵띵띵띵 일을 하고 있는데 엘베 태웠어.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가속도를 갖고 가고 있어. 주기. 어떻게 됩니까? 빨리 자기의 결론. 얘 주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자기 생각 얘기해. 지우 뭐라고? 안 변하죠. 그래서 왜? 용수철은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럼 달에 가면 주기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죠. 중력 가속도 영향 안 받아요.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과 용수철 상수의 영향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용수철 상수를 변화시키면 되죠. 여기다가 이 용수철을 반으로 자른다. 그럼 주기는 반으로 잘라서 거기다 매달 거야. 주기는 길어질까 짧아질까? 자르면 용수철 상수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자를수록 용수철은 잘 늘어나니 안 늘어나니? 잘 안 늘어난다는 얘기는 용수철 상수가 커졌다는 얘기죠. 용수철 상수가 커진 겁니다. 반으로 자르면 용수철 상수 2배 커집니다. 되겠어? 그러면 주기는 뭐해집니까? 짧아지죠. 알겠습니까? 이래 이래 똑똑똑똑 이지랄해. 알겠지? 네 이겁니다.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하겠어? 네.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주기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질문을 뭘 해주셨죠? 158번 젠장한 세 문제 풀고 있습니다. 다음 보기로 주기 운동을 하는 진자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거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 A. 진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90력이 커진다. 자, 속력이 빠르면 90력이 커진다. 90력 구하는 식. 90력 구하는 식. R분의 M V 제곱. 속력이 빠를수록 90력 뭐입니까? 커지죠. 자, 두 번째요. 진자의 속력에 관계없이 90력은 일정하다. 속력에 관계없이 90력 일정합니까? 아니죠. 속력이 빨라지면 90력 커집니다. 진자의 길이가 길수록 진자의 주기는 길어진다. 맞죠? G분의 L이니까. 맞냐? 네. 진자의 길이에 관계없이 주기는 일정하다. 말도 안 되죠? 답은 AC. 자, 이제 이해가 되는 말인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들은 내용으로 답을 체크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먼저 해서 풀어오시고 질문을 저한테 해서 같이 해결하는 걸로 설명을 뒤에 있는 걸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고민하시는 거라서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도 설명을 듣고 나면 집에 가서 그거 보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거 만드셔야 됩니다. 자, 68, 69 질문. 네, 넘기겠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안 하면 다행인데요.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을 못 하면 병신이야. 학원에 돈 냈어. 듣고 173, 174. 자, 174 볼게요. 174번이요. 자, 요거요. 우리가 아까 했던 등속 원운동인데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세요. 질량의 M1과 M2인 두 경기용 자동차 A, B가 각각 반지 이름이 R1과 R2인 원궤도를 같은 주기로 돈대. 같은 주기로 돈대. 그러면 첫 번째 각속도 생각해 볼래? 각속도 불러. 오메가는 불러. T분의 2파이죠. 되겠어? A와 B의 주기가 같대요. 그러면 각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A의 각속도와 B의 각속도는 같네. 같은 시간 동안에 한 바퀴 도니까. 그러면 선속도 관식 V는 R 오메가 맞습니까? RW. 각속도가 같으니까 오메가, 선속도는 반지름의 비례. 맞죠? 반지름의 비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R1 대 R2니까 선속도의 비율은 뭡니까? R1 대 R2의 비율이 바로 선속도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반지름의 비율이 1대 2면 선속도의 비율도 1대 2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네,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속력의 비율은 R1 대 R2 비율입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M은 M2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돼? 가시겠어? 이런 얘기야. 자, 넘어갈게요. 70, 71페이지 질문. 184. 네, 184번 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20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운동하는 쇠공이 점 A에서 점 B로 굴러 내려가는데 4초가 걸렸다. B점에서 속력은 30이다. 빗면의 길이는 그랬는데 꼬맹아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빗면의 경사가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네? 빗면의 경사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내려가면서 경사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경사가 일정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속도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빗면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있는데 질량이 M이면 실제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몇 개? 몇 개? 2개요. 뭐하고 뭐? 중력하고요.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이 두 개의 합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 힘이다. 그래서 이게 알제 힘입니다. 근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mg를요, 여러분들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요힘과 요힘으로 분해하시죠. 그랬을 때 요힘의 크기가 수직항력의 크기와 반드시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요힘이 알제 힘이 되는 건데 요각도가 세타며 꼬맹아 수직항력에 반대되는 이 힘과 중력 사이에 요각도도 세타인 게 느껴져야 되고요. 여기가 직각삼각형의 피타라는 것도 보여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 힘은요. 그래서 요 크기가 mg이기 때문에 요 힘은 뭐다? mg 콩 눌러 세타다. 콩 눌러 세타다. 모델 병신이다. 알겠어? 요 힘은요. 얘죠. 얘. 그래서 네, 요 힘은 뭐다? 그렇죠. 이건 mg 싹 내려가 세타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물체는 사실은 mg 싹 내려가 세타 요 힘이 알자 힘이 돼서 내려간다. 맞아? 마찰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되겠어? 네. 근데 물체는 여기다 놨는데 이 새끼 정지야. 그럼 합력이 얼마야 돼? 정지면 0이어야죠.
0이 된다는 얘기는 mg 쌍 내려가 세타만큼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겼다는 거야? 마찰력이 생겼다는 얘기고. 알겠어? 얘는 마찰이 없으니까 이 힘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R자 힘이요. 빗면에 있는 물체는 mg 사인 세타입니다. 마찰이 없을 때.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라고 100만 년 전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면 질량으로 나눠보시면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늘 언제나 뭐라고? G 사인 세타여야 된다. 근데 경사각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변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납득하니? 이런 얘기가 거기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니 A에 왔을 때는요. 얘는 등가속도 운동할 건데 A점에 왔을 때의 속력은 얼마냐면 20입니다. 그리고 경사면을 내려가면서 등가속도 운동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 B점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얼마가 됐냐면 30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경사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구해달라는 얘기와 함께 경사면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라고요? 4초라는 얘기죠. 그럼 다 된 겁니다. 이거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25라는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간 겁니까? 4초. 그러니까 경사면의 길이가 100m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넘어가죠. 자, 72, 73 질문. 191, 195. 자, 그림은 2m 간격으로 이루어진 수평 구간 A2와 경사각이 30도의 빗면으로 연결되어 있고 질량 2kg의 물체가 12의 속력으로 5점을 통과해서 수평 구간을 지나 빗면을 따라 P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라는 얘기는 P점에서 속력이 얼마 됐다는 얘기니? 안 들려. P점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대. P점에서의 속력 얼마니? 안 들려. 0이죠. 그런 거면 여기서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죠.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그럼 그거 높이 할 수 있겠죠. 높이고 하면 각도가 30도니까 빗면의 길이도 할 수 있겠죠. 납득은 됩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예명할 그걸로 안 되네요. 자, 그렇게 구하려면 조건이죠.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이 새끼 마찰이 있대요. 자, 이때 마찰력분 구간 A, B와 CD에만 8과 15에 일정하게 작용한다. 그 외 구간에는 마찰은 없다. 자, 이 물체가 올라간 최고 높이는 얼마였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그걸로 하죠. 자, 보면 지금 현재 5점에서의 운동에너지 구해 빨리. 얼마? 144. 5점에서의 운동에너지가 144줄이랍니다. 근데 얘가 이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갈 때요. A, B라고 하는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 운동에너지 중에 일부가 그래서 열에너지로 전환. 맞니? 또 어디라고 했어? CD를 지나는 구간에서도 마찰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만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 열에너지로 전환. 그럼 결국은 이 두 구간을 지나면서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인지만 구해서 빼면 돼. 맞아. 첫 번째 AB 구간의 마찰력이 얼마나 그랬냐면 8이고요. 각각의 구간당 거리가 얼마냐면 2m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16만큼의 운동에너지가 감소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마찰력이 15니까 2m 가면 여기서는 30만큼의 운동에너지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여기까지 빠져나오는 동안 46의 역학 운동에너지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6을 빼세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98 나오죠. 그러면 98이라는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면 되겠어? 98이면 된다고요. 그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때 중력 가속도는 9.8로 보자. 느낌상 그래.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물체요.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M, G, 뭡니까? H죠. 이게 얼마면 된다고? 98인데 그러니까 높이는 얼마면 된다고? 5m. 맞아. 근데 이 각도가 30도니까 이 길이가 얼마면 된다고? 10m. 맞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
그 다음에요. 다음 그림과 같이 195번 갔어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해서 정지되어 있었는데 B에다가 일정한 힘을 줘서 잡아당겨. 자, 도중에 실이 끊어져. A가 분리돼서 튕겨나가. B에는 처음에 가했던 힘을 계속 줘. A, B가 분리된 후에 B의 속력이 A의 속력의 2배가 될 때까지 실이 끊어진 점에서 B가 이동한 거리는 A가 이동한 거리의 몇 배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보면아, 빨랑 봐. A와 B의 질량이 어떻다고? A와 B의 질량이 어떻다고? 같대. 얘 질량 M, 얘 질량 M. 이거 A, 요거 B. 그러면 이거 땡겨.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새끼도 2kg, 이 새끼도 2kg. 실제값 주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20N의 힘으로 땡겼다고 쳐. 그러면 얘가 쓴 알짜리가 얼마? 얼마? 6N. 10N 질량비가 1대1이면 힘을 1대1로 나눠 쓰는 이런 계상식 10N. 맞아? 네. 그래서 얘를 땡깁니다. 자, 땡기는데 전체 가속도가 얼마냐면 4kg짜리를 20N의 힘을 땡겼으니까 가속도 얼마입니까? 5예요. 자, 5의 가속도를 갖고 얘가 이제 쭉 AB가 갑니다. AB가 이렇게 가다가 1초 지났다고 쳐. 속력이 5였어. 맞아? 그랬다가 실이 끊어졌다고 치자. 실이 끊어지면 됐어? 얘는 힘을 받니 안 받니? 안 받죠. 그러니까 A는 이 무속 운동하죠. 근데 B는요? 실이 끊어졌는데 그림 계속 준대. 그럼 이게 가속도가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됩니다. 가속도가 2배가 된대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속도에 비해서 얘 속도가 2배, 다시 말해서 10이 되려면 아니야? A의 속도에 비해서 B의 속도가 2배가 되는 다시 말해서 10이 되려면 이때 여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 거예요? 실이 끊어진 지점에서 속도가 2배가 될 때까지 그래서 A가 간 거리 대 B가 간 거리 이죠? 그럼 보면 이 넓이가 S면 보면 이 넓이는 얼마냐? 이거 얼마냐? 2분의 1이 S죠. 그러니까 A가 간 거리는 S고 B가 간 거리는 얼마야? 1.5 S죠. 그 얘기한 거다. 되겠어? 이거 얘기한 거. 그리고 그려보시면 잘한 겁니다. 되죠? 이런 느낌입니다. 식사하십시오. 주면 저거 꺼줘.